썩은 생선이 아무리 양념을 잘한들 그 생선을 먹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평면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좋은 구조이고 어떤 평면도가 또 안 좋은 구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바로 문충살인 것 같습니다. 문과 문이 서로 마주보는데 이게 문충살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충살처럼 내부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한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문충살입니다. 문과 문이 서로 마주 봄으로써 생기는 살이 바로 문충살인데, 이게 이제 왜 안 좋냐 하니까, 문이 바로 기운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죠. 사람 몸으로 치면은 사람의 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과 입이 서로 마주 볼 때는 물론 사랑하는 그 관계 빼고 일반적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입하고 입이 서로 마주 봤을 때는 싸울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화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흔히 이제 한쪽 문에다가 커튼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천정에다 크리스탈 승개처를 달든지, 아니면 둘 중에 문 하나에다가 문 바로 위에 팔개 거울을 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바로 요렇게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문이 서로 충하는 안 좋은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현관문하고 방문하고 작은 방문하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네,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방하고 작은 방이 또 서로 이렇게 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문충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케이스는 또 이렇게 되겠죠. 방문하고 욕실문, 화장실문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여기도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현관문하고 또 작은 방문하고 또 마주보고 있고, 역시 욕실하고 또 작은 방문하고 서로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이 또 여기 방과 방끼리 서로 또 마주보고 있고, 여기도 또 안방하고 또 작은 방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일단 문충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말고 바람직한 그런 구조는 없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두 번째는 문이 충하지 않는 좋은 구조라고 해놨죠. 여기가 현관문이라고 보면 현관문에 들어오면은 바로 벽이죠, 벽. 그리고 방문도 보면 방문에서 나가면 현관문하고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현관문하고 서로 마주보지 않게 엇갈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하고 또 작은 방문하고 이렇게 또 서로 엇갈리게 해놨죠. 요거는 아마도 풍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괜찮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만 따지면, 내부만 따지면, 지금부터 복선 깔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만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겠죠. 현관문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작은 방문끼리는 서로 옆에 엇갈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도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엇갈리게 해놨죠. 이게 좋은 구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또 현관문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벽이 보이게, 여기는 그
그림을 뭘 놔둘까요? 뭐 과일 정보라. 네. 그림을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피하시는 게 낫고, 방문이 또 작은 방문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지 않죠. 네, 욕실하고 마주보지 않고, 욕실은 또 공동 욕실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내부 구조만 보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죠. 요게 답니다. 예. 요런 거를 갖고 뭐 유료 상담, 요게 끄리가 안 됩니다. 끄리가 평면도 상에 서로 이제 문과 문끼리 마주보는 구조, 뭐 요게 문충살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이거 갖고 무슨 또 상담을 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며칠 전에 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또 상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유료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외국에 계신 분이고 해서 그냥 이렇게 봐드렸는데, 요렇게 보내왔죠. 도면이 있고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현관문이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현관문이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요런데, 구조가 요 구조가 좋을지 이 구조가 좋을지, 나머지는 현관만 빼고는 다 똑같죠. 현관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현관의 위치가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셨길래 저는 당연히 A가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전제를 먼저 깔았죠. 주변의 지형을 보지 않고 다만 이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A, B 중에는 A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의견을 드렸고, 그분은 B를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좀 계약하시기 전에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B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B를 했을 때는 이렇게 현관문에서 바로 기운이, 여기 소파죠, 소파로 바로 가지 않게 중간에 뭐 파티션이나 하나 세워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가 다가 아닙니다. 내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담거리도 안 되고요. 이런 거를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작 요런 거 갖고 풍수 전문가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리도 아닙니다. 거리. 그냥 이게 다고, 그냥 요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문이 서로 마주보는 거, 요런 곳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뭐 유료로 상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료 상담이라는 거는 요런 게 유료 상담이 아니고 요거는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 그분한테도 제가 무료로 그냥 상담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아마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외국에 계신 분이나 딱히 어디에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해서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는 무료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조언을 해 드렸죠. 근데 요런 거 갖고는 상담을 하실 필요 없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런 거는 풍수 전문가 아니더라도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 채널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보신 분들은 평균 이상입니다. 풍수의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연도별 기둥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될 것인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거는 지금 23년도부터 예를 들어 24년, 5년, 6년, 7년도까지 계속 빨간색이죠. 앞에 사람은 또 파란색이죠. 파란색. 내보다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들어가고부터는 상당히 안 좋아지죠.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당히 괴로운 시기가, 고난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단지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이쪽인데 이렇게 앞에 파티션 하나 두면은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죠.
내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운으로 살아가는지, 앞으로 내가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인지 화를 받을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갔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26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죠. 근데 27년, 8년, 9년, 30년은 반짝, 31년까지 안 좋다고 보면 나는 26년도까지 살고 여기서 이사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처 방안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안에 내부만 따져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까? 수입도 안 되고 자꾸 재물이 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외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령 이렇게 운은 상당히 안 좋은 집이죠. 올해부터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면 사주가 어떤 분이라도 그 터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터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안 좋은 터면 그냥 안 좋은 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부만 지하물이 이렇게 바꾼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로 이런 겁니다. 썩은 생선은 그냥 썩은 생선입니다. 썩은 생선이 아무리 양념을 잘한들 그 생선을 먹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썩은 생선에 양념 잘한들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Nope. 삼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삼킨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톤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정작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에다가 유료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충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